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때때로 인문계 수리논술을 강의하고 있는 권창욱이라고 합니다. 이곳은 지난 2015년 10월 9일날 실시되었던 건국대학교 인문사회계 두 번째 계열,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상경계열 논술 문제집입니다. 이 중에서 수리논술에 관련된 부분을 해설을 해서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3번은 제가 이 앞에 클립에 올려놓았고요. 어떠시 이 클립하고 이어지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안 보이면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순서대로 역순으로 하기로 했으니까 2-2번 문제를 가지고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근데 2-2번 문제를 먼저 하기 이전에 한마디 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확률을 처음 배우면서 특히나 인문계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조건부 확률입니다. 뭐가 일어났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상황 하에서 다른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구하는 것인데, 근데 사실 우리가 다루는 모든 확률은 사실상 조건부 확률입니다. 예를 들어서 흔히 확률을 제일 처음에 할 때 나오는 것 중에 하나는 뭐죠? 뭐 동전을 한 번 던졌을 때라든가 뭐 주사위를 한 번 던졌을 때인데, 주사위를 한 번 던졌을 때라고 하면 그거 자체가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눈이 1, 2, 3, 4, 5, 6 중에 하나가 나오겠구나 생각하지, 주사를 한 번 던졌는데 뭐 7이 나온다든가 마이너스 3이 나온다든가 이런 수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가 세상에 있는 수들을 다 모아놓은 실수라는 것을 이미 배웠습니다만 그래도 그런 수들은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따라서 사실상 모든 확률 문제는 조건을 따지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 되겠고요. 그 조건 하에서 가능한 모든 경우를 다 나열하는 것을 확률 분포라고 합니다. 그래서 확률 분포는 가능한 모든 경우들을 나열하고 거기에 해당되는 확률들만 찾으면 되니까 이 상황 하에서 일어날 가능한 모든 경우들이 뭔가 거기에만 유의해서 문제를 풀면 확률과 확률 분포에 관한 문제들은 의외로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문제 2-2번을 학생들이 어려워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학생들을 많이 만나본 것은 아닙니다만, 만약에 미지수가 A%, B%, C%, D% 무려 4개나 등장을 하기 때문에 그렇고, 밑에 식은 대단히 간단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단락을 보겠습니다. B사가 신제품을 출시할 확률을 P라고 하자. 뭐 P라고 하기로 했으니까 그냥 P라고 하기로 하는 거고요. 그 다음 문제를 보면 A사가 신제품을 출시할 경우 시장 점유율이 X, 신제품을 출시하지 않을 경우 A사의 시장 점유율을 Y라고 하기로 했고, X하고 Y는 친절하게 확률 변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확률 변수는 가능한 모든 값들을 생각하면 되니까 도대체 X는 무슨 값을 가지는가? 요거에만 국한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잠깐 칠판을 보도록 하죠. A가 신제품을 출시할 경우입니다. 자, 이런 경우니까 이게 조건부 확률이구나 하는데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만 모든 확률은 조건부 확률이라고 했습니다. 마치 주사위를 한 번 던졌을 때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본능적으로 파블로프의 개처럼 1, 2, 3, 4, 5, 6을 생각하죠. 마찬가지로 A사가 신제품을 출시할 경우 마치 주사위 한 번 던졌을 때처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의 시장 점유율을 X라고 하기로 했는데 위에 질문을 보면 이 시장 점유율은 크게 네 가지 경우로 나눠져 있습니다. A사와 B사가 있는데 양쪽 다 신제품을 출시할 때나 각각이 출시할 때나 그 다음에 둘 다 출시하지 않을 때입니다. 따라서 A사가 신제품을 출시하더라도 세상에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남자냐 여자냐가 아니고 B가 신제품을 출시하냐 안 하냐로 나눌 수가 있겠죠. 세상은 딱 두 가지입니다. 따라서 확률 변수 X는 B사가 신제품을 출시할 때랑 B사가 신제품을 출시하지 않을 때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위에다 쓰겠습니다. B사가 신제품을 출시한다. 이때 확률이 얼마예요? 문제에서 친절하게 P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B사가 신제품을 출시하지 않을 때의 확률은 1-P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X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시장 점유율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위에 지문에서 A사, B사가 동시에 신제품을 출시했을 경우 A사는 평균 10%의 시장 점유율을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10%라고 쓰겠습니다. 이렇게 0.1이라고 써도 됩니다. 어차피 값이니까 0.1이라고 써서 10%나 쓰면 크게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B사는 평균 12%의 점유율을 보이는데 B사는 알파 아니고요. A사가 신제품을 출시했는데 B사가 신제품을 출시하지 않을 경우는 하나, 둘, 셋, 넷째
셋째 줄에 나와 있습니다. A사만 신제품을 출시했을 경우 A사품이 12%의 시장 점유율을 보인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기대가 싸그리 곱하면 되니까 12%의 퍼센트를 아무데나 갖다 붙여도 될 텐데 그냥 10p 더하기 12a 1 빼기 p %라는 걸 붙이기로 하면은요 정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12 빼기 2p가 되겠습니다. 됐죠? 혹은 흔히 우리가 이제 동가품을 다룰 때 기대값에서 단위는 억이다라고 하면 그냥 1억, 2억, 3억인데 0, 8개 안 붙이고 그냥 1하고 2라고 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퍼센트 비율 붙이기 싫으면 그냥 떼버리고 쓰면 됩니다. 단위 퍼센트 이래 버리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같은 판으로 칠판에 좋은 점이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2x는 12 빼기 2p라고 쓰겠습니다. 문제가 뭐라고 했냐면 A를 괜히 지우네요. 자, A가 신제품을 출시하지 않을 경우입니다. 이때 A의 시장 점유율을 Y로 하기로 했고요. 역시 이 경우에도 세상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B사가 신제품을 출시하냐 아니냐입니다. 그러면 B사가 신제품을 출시했는데 A는 신제품을 출시하지 않을 경우 이때의 시장 점유율을 문제에서 A라고 했고요. 둘 다 출시하지 않을 경우 시장 점유율은 B라고 했습니다. 근데 같은 식에다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될 테니까요. 여기가 A고 여기가 B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좀 귀찮게 생겼는데 B 더하기 A 빼기 P 좋습니다. A 빼기 B가 되게 돼요. B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의 Y는 B 더하기 A 빼기 B가 되겠습니다. 문자가 무진장 많은데 친절하게 그 밑에서 뭐라고 했냐면 B사의 신제품 출시 확률이 0.5인 경우, 즉 P가 0.5인 경우 두 개의 기대값은 같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0.5일 때 두 개가 같다고 그랬으니까 P가 0.5면 2x는 11이 되겠죠. P가 0.5면 2의 y는 B 더하기 2분의 A 빼기 B가 돼서 정리하면 이런 값이 됩니다. 따라서 이 두 개가 같으니까 A 더하기 B 값이 22라는 식이 나오겠습니다. 두 변수 사이에 관계가 주어져 있으니까 이 식을 조금 더 간단히 쓸 수가 있습니다. 뭐 B를 기준으로 해서 써도 되고 A를 기준으로 해서 써도 되는데 또 먼저 태어난 놈이 깡패니까 B를 22 빼기 A라고 해서 여기다 대입을 해서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2x는 12 빼기 2p요. 2의 y는 B 대신에 22 빼기 A를 쓰기로 했으니까 22 빼기 A 하고요. 이 자리에 요게 들어가면 2A 빼기 22P 이렇게 되겠습니다. 맞죠? 자. 네, 제시문 R을 이용하여 확률 분포 X와 Y의 기대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구했습니다. 뭐 변수가 두 개나 있는데 정보는 하나밖에 없는데 더 이상 풀어낼 방법은 없습니다. 이렇게 구했으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 결과를 사용하여 A사의 신제품 출시 여부와 그 이유를 간단히 설명하라. 이 부분은 사실 논란의 소지가 조금 있습니다. 뭐냐면 당연히 이쪽이 이득이 높을 때, 즉 신제품을 출시할 경우에 이득이 훨씬 높을 때 신제품을 출시하려고 하겠죠. 따라서 이쪽의 기대값이 더 클 때에는 출시를 할 겁니다. 반면에 이쪽의 기대값이 더 크면 굳이 신제품을 출시하지 않아도 또 시장 점유율이 높으니까 안 할 건데 문제는 두 개는 같을 때입니다. 두 개 같으면 출시할까요? 안 할까요? 이거는 사실 뭐 쓰기 나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등호를 집어넣어도 되고 안 집어넣어도 되는데 제가 회사의 뭐 사장이라고 기획팀이라면 열심히 공들여 신제품 만들었는데 시장 점유율이 똑같으면 구태여 뭐 그런 노력을 할 필요 없겠죠. 공부를 안 해도 90점, 해도 90점이면 안 하는 쪽이 나을 테니까. 예. 그래서 합리적인 가정은 이쪽이 클 때 신제품을 출시한다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12 빼기 2p랑 22 빼기 a 더하기 2a 빼기 22p라는 이 엄청난 식을 비교를 해서 이쪽이 더 클 경우 신제품을 출시하는 걸로 일단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걸 정리를 하면 이쪽을 0이라고 하고요. 이쪽을 정리를 하면 이게 10 빼기 a가 되겠고 2p를 냈다 갖다
빼면 2a 빼기 20p라는 식이 되겠습니다. 이제 학교에서 문제를 잘 냈습니다. 요거 마이너스 2로 묶으면 여기서 10 빼기 a가 나오거든요. 따라서 지금 어떻게 묶을 수 있냐면 1 빼기 2p에 10 빼기 a라고 묶을 수 있겠습니다. 인수분해가 너무 순식간에 돼서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a 빼기 10p를 끄고 이걸 마이너스 2p라고 묶으면 이렇게 되겠죠. 두 개를 묶은 겁니다. 두 개 곱해서 0보다 작습니다. 맞아요? 두 개 곱해서 0보다 작을 경우 출시하면 따라서 한 놈은 양수, 한 놈은 음수가 되면 됩니다. 무슨 얘기겠어요? p가 2분의 1보다 크면 얘 음수겠어요? 양수겠어요? 이쪽 크니까 음수죠? 얘는 음수니까 따라서 얘는 양수여야 됩니다. 이고 a는 10보다 작으면 출시를 합니다. 일단. 그런데 얘만 음수라는 보장이 어디 있겠어요? 이 양수가 돼도 되겠죠? 그래서 얘가 뒤집어지고 이 녀석이 뒤집어졌을 경우에도 역시 신제품을 출시하게 되겠습니다. 물론 등호는 아무데나 갖다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2-2번 검토하겠습니다.